입니다. 우리 파워비타 에너지 요즘 슬림바디 챌린지 하시느라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특별히 운동용 드링크로 많은 분들께서 파워비타 에너지를 드셔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저 같은 사람들은요, 약 먹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알약 형태로 되어 있는 프로페탈 먹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데 파워비타 에너지로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비타 에너지 우리 너무도 중요한 제품인데, 잠시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잠시 오류가 있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파워비타 에너지가 중요한 거는요, 프로펙타닌 못지않게 하루 영양 성분 기준치 100%를 충족하는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비타민이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뭐 비타민인데 맛 없으신가요? 아니죠. 맛있죠. 맛까지 있는 이 파워비타 에너지. 우리 한국인들은요, 나트륨 섭취도 너무 많은데 비타민 섭취는 오히려 적어요. 과일을 먹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인데, 우리 파워비타 에너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우리 고객분들, 파트너분들에게 잘 설명해드리고, 파워비타 에너지 추천해주시는, 귀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타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비타민은요,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은 비타라는 라틴어와 아민이라는 라틴어의 합성어인데 이걸 발견하신 분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생명과 직결된 구성 요소다 해서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럼 비타민이 뭔데 생명이랑 직결이 돼 있느냐 하면 우리 몸에서는 생성되지 않는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들쥐 아시죠? 들쥐는요, 비타민 C를 호르몬으로 몸에서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인간은 비타민 C를 몸에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식품으로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품, 고기에도 비타민이 들어있고, 채소, 특별히 레몬 같은 과일은 비타민 C가 정말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다양한 식품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비타민은 과해도 안 되고 결핍해도 안 되는데 보통 우리는 결핍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비타민에 대해서 발견된 계기가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괴혈병인데요. 어, 당시 뱃사람들은 오랫동안 배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채소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비타민을 잘 먹지 못하고 그 배에서 생선이나 이런 육류들만 먹다 보니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괴혈병에 걸리는 선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과일을 싣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걸 싣기 시작하면서 이 괴혈병이 치료가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비타민이란 아이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요즘 그런 말도 있어요. 지금 그림에는 좀 가려져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타민이 효과가 있나요? 요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은 질병 예방이나 효능을 입증할 수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많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비타민은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고 비타민은 그 자체가 우리 몸에 꼭 직결돼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하게 사람들은 아직도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좀 입증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품만으로 섭취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 비타민은 과일이나 식품으로도 충분히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생활, 그리고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적 권장량의 비타민 C는 레몬 14개 반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레몬 하루 14개 반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쉬어서 못 먹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지금 이거는 타사 제품인데 메가도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비타민을 더 많이 먹는, 최적 권장량보다 더 많이 먹는 그런 용법도 대두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메가도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파워비타 에너지는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레몬처럼 시지도 않고요. 그냥 물에 타서 먹기만 하면 하루 권장량을 계속해서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분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이 성분표 사실 뭔지 모르시죠? 여기에 써져 있는 거 저도 한 절반 이상은 다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너무 영양 성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가 좋은 거야 해서 제품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우리 파워비타 에너지는 일종의 발포 비타민이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발포 비타민 하면 약간 알약 형태로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 파워비타 에너지는 발포 비타민이지만 알약 형태가 아니라 가루 형태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후에 그 비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유명한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발포 비타민 치니까 이 비타민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 비타민은 독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저희 파워비타 에너지는 뭐죠? 종합 비타민이죠. 그래서 종합 비타민의 함량을 좀 가져와 봤는데 제품을 비교해 보시면 딱 봐도 비타민 C나 엽산 같은 경우에는 타사 제품 대비 2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mg, 뭐 1 마이크로그램 정도 차이 나는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정말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에다가 그 깨 하나 올려놓는 것보다 더 가벼운 무게라서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함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비타민 C와 엽산은 무려 2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 점. 거기에다가 제가 플러스 8 성분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 멀티비타민 그 독일 제품보다 파워비타 에너지는 무려 8가지 성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미네랄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시중 발포 비타민의 문제점이 있는데 발포 비타민에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포를 해야 되니까 탄산을 만들려고 거기다 나트륨을 넣은 건데 문제는 이 나트륨 때문에 어, 이 나트륨이 200ml, 300ml 이게 다 우리 몸에 나트륨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 김치 먹죠, 된장찌개 먹죠, 김치찌개 먹죠 하다 보면 이미 그 나트륨 섭취량이 너무 많아요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건강해지려고 발포 비타민 먹었는데 나트륨 더 먹었어. 거기뿐만 아니라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스파탐이 한때 좀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어떤 식품에 아스파탐이 들어가서 이게 안정성이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특별히 아스파탐은 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애터미는요. 나트륨이 훨씬 낮아요. 아까 전 슬라이드에 200에서 300 평균이 그리고 많으면 1000ml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파워비타 에너지는 115mg.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이 물에 녹으려면 어느 정도 탄산기가 있어야 돼서 탄산 처리하려고 어느 정도 탄산수소 나트륨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 양이 적고 그리고 여러분 포도당은 다 아시죠? 우리 논이랑 이런 거 드시다 논이 아니면은 혈당컨 요즘 하다 보면 포도당 많이 듣잖아요. 애터미 파워비타 에너지는 아무래도 스포츠용 음료로 생산이 되다 보니까 포도당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많지 않아요. 5kcal 밥 한 공기에 80분의 1 양입니다. 밥 한 공기 소주 한 잔이 400칼로리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아주 낮은 열량이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부담 갖지 않으시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비타 에너지는 나트륨은 다운,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었다는 점 강조해 주시면 되고요. 수용성 비타민 9가지,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4가지, 심지어 미네랄 6종까지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보시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를 100% 충족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타민 많이 먹어도 뭐 부작용 온다며 하는데 이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 한 하루에 5개씩 연속해서 드시지 않는 이상 부작용 발생하지 않으시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면은 하루 기준치 넘어서 아주 건강하게 우리 몸이 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는 우리가 마시고 나서 아무리 길어도 6시간 안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비타민 용법의 가장 이상적인 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먹고 6시간 지나서 점심쯤에 하나 먹고 저녁쯤에 비타민 C 한 번 더 먹고 이런 식으로 섭취를 권장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프로펙타민을 그렇게 먹으면 즐겁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침에 프로펙타민 하나 먹고 점심 저녁 때 파워비타 에너지로 음료수처럼 한 잔씩 즐기면은 훨씬 낫겠죠. 그리고 단순히 이 비타민들은요, 뭐 건강이 좋아진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뼈 건강, 항산화 작용, 에너지 대사에도 촉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는 아연도 그리고 비타민 A 없으면 야맹증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 독일이 아니지 영국에서 비타민 A가 한번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옛날에 한번 있었어요. 스모그가 심해가지고 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세포 보호에 중요한 셀렌, 그리고 신진대사에 아주 중요한 몰디브덴이라는 미네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파워비타 에너지는 제가 오늘 들고 왔는데 두 가지로 돼 있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스틱이 있고 파워 스틱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돋굴 수 있는 파워 스틱이 이 주황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타민과 미네랄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힘을 낼 수 있도록 타우린, 과라나 추출물, 아미노산 혼합제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너지 드링크 드시지 마세요. 그 주변에 에너지 드링크 드시거나 나 너무 피곤한데 바카스 하나만 사줘 하면은 너 이거 먹어 하면서 파워비타 에너지 하나 주시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원료들이 이게 기가 막힙니다. 보통 대부분 발포 비타민들은요, 합성 비타민이라고 해서 사실 의사들이 그렇게 권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사실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주변에 전문가들은 합성 비타민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하는데, 이거는 인공적으로 합성을 한 게 아니라 자연 추출을 했다라는 점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L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되게 또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부스트업 하는 약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영양제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L아르기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부스트업 운동할 때 효율을 보려고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바오비타 에너지도 같이 드시면 운동에 도움된다.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탄산 어느 정도 녹아야 되기 때문에 탄산 수소 나트륨이 들어가서 탄산이 가능하고 저는요 이거를 어떻게 먹냐면 제가 사이다를 좀 좋아하는데 사이다만 먹으면 살이 쪄요. 그래서 제로 사이다를 먹는데 제로 사이다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파워비타 에너지 타 먹습니다. 그럼 되게 환타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다이어트 하시는데 당분이 땡기는데 이걸 또 좀 성량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 탄산수에 넣어 드셔도 되고 아니 조금 더 달달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제로 사이다에 파워비타 에너지 하나 타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권장을 드리는데 간편하게 비타민 복용. 이게 알약 먹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알약 먹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지치기 쉬운 이때인데, 뭐 세상 너무 어지러워요. 그냥 하루 뉴스만 봐도 힘이 쭉 빠질 때 파워비타 에너지 마시고 힘내시고, 특별히 이제 요즘 업무가 많이 잦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제 사람은 안 뽑는다 그러지. 하니까 나한테 업무가 다 몰려. 그래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주셔도 되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정말 권해드리시, 권해주실 만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접근성이 너무 쉽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만갑을 하실 때도 사용하시는 거 많이 봤고, 그리고 특별히 직장인 분들에게 권해주실 때는 커피 대신 이걸 먹어라. 커피는 사실 몸에 안 좋잖아요. 몸에 무작정 안 좋다기보다는 많이 마시다 보면 잠도 안 오고 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만큼 수분 보충해야 되는데 회사원들이 물 마실 시간 어디 있나요? 물 꾸준히 마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커피 대신에 이거 우리 파워비타 에너지가 몇 포 들어가? 정확하게 30포 들어가 있죠. 30포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에 3,000원도 3,000원 꼴입니다. 어, 1,000원이군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나눗셈이 안 되죠?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과인데 나눗셈 못해요. 어떡해. 아이고. 1,000원꼴이거든요. 1,000원꼴이면요. 커피보다 싸요. 그러니까 우리 추천 커피 말고 이거 파워비타 에너지 먹고 우리 건강해지자.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파워비타 에너지 제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다음으로 우리 이승희 단장님 나오셔서 조회사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 음소거 되어 계시지만 큰 환호와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희 단장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승원 다이아몬드가 이 파워비타 에너지 설명해 주니까 에너지가 막 뿜뿜. 네. 역시 영리더들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설명을 할 때도 되게 맛깔나게, 네. 아주 파워풀하게, 그러나 아주 좀 프로답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네요. 네. 여러분 모두 오늘 파워 에너지, 네. 하루에 3개씩 드시고, 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돈 비전을 나눠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나눠볼 거는
정말 우리가 이게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애터미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습관이죠.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 이게 바로 나를 부자로 만든다는 거. 다 아시지만 사실은 쉽지 않죠. 왜냐면 내가 부자가 되지 않을 습관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결국 내가 결의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세뇌를 시키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넘겨주세요. 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역대급 불황입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면서 계속, 그냥 발전하고 모든 나라들이 놀랄 정도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지금은 불황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역대급으로. 그런데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생각지도 못한 뉴스들이 막 터져 나오죠. 지금 도널드 트럼프,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전 세계를 놀래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관세. 정말 우리 앞에 이 넘어가야 될 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불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고 당장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과연 나는 확실한 나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다가 우리 여러분 진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AI 로봇이 너무 빨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로봇이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는데요. 2030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만 원, 경차 수준으로 로봇 한 대를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돈이 있다면 나의 비서와 나의 뭐 매니지먼트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일들을 대신 너무너무 잘해줄 수 있는 로봇 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당장 살 것 같은데요. 원래 이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라 정말 예쁘고 귀여운 로봇 사고 싶어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정말 무서울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네, 현재의 돈을 버는데 모든 것을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나. 진짜 이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결국 노동소득인데, 내가 노동을 할 수 없다면,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는 결국 내 노후를 보장할 수도 없고, 나의 미래를 불확실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돈을 벌어도, 여러분 결국 이게 미래의 돈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 수 있어요, 당장. 그죠? 그렇지만 이게 결국 내가 노동이 상실돼 버리면 나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진짜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죠. 공포죠. 그래서 미래의 돈을 벌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의 돈을 열심히 벌고 있으면 나는 미래의 돈은 절대로 벌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현재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그걸 확보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미래에 내가 확실한 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너무 불확실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우리한테 재앙인 거죠. 네, 여러분 이꽃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연꽃입니다. 마치 조화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연꽃이 어디에서 피는지 여러분 아시죠? 청정한 그런 물에서 피지 않고요. 정말 그 더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진흙탕 같은 물에서 이 연꽃이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박한글 회장님이 이 백조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우아하게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다리는요. 정말 방정맞을 정도로 막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가 정말 성공을 원하고 부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빨리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찾으려는 마음, 내 미래의 돈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빨리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행동을 해야지만
네, 결국 우리는 이 연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으려는 마음도 있고, 알아보는 눈도 있고, 선택도 했는데,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않아서, 결국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없는 이 애텀이라는 사업의 기회를 놓치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린아이처럼, 이 태도는 어린아이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어린아이처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제일 먼저 어린아이처럼 해야 되는 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차일드라이트. 그러니까 호기심인 거죠.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마음,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배울 때 한 번, 두 번 배워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애터미 비즈니스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어색하고 낯선 일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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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제가 어제 PT 수업을 아침에 받았는데요. 그 PT를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스쿼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스쿼트를 단순한 것 같지만 제대로 익히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전에 나의 자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생님이 제대로 된 그 자세를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 줘야지만 이게 내 거로 딱 세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안 하던 걸 새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열 번, 백 번이 아니고 완전히 나의 습관이 되도록 천 번, 만 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뭔가를 받아들일 때 늘 감동으로 와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결국 우리에게 기회를 나에게 오도록 부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운이 나에게 오도록 부른다는 거. 이 운구 일깁니다. 우리의 경서. 그래서 운이 나에게 오도록 해야 되는 자세, 애티튜드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처럼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치한. 이게 어릴 유자잖아요. 그래서 막 떼쓰고 애들은 어때요? 감정 표현 있는 대로 다 하죠. 참지 못해요.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울고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하는데 너무 아이처럼 유치하게 스폰서가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다고 떼를 쓰고 힘들면 힘들다고 네. 그리고 파트너도 내가 사실은 섬겨야 되는 대상인데 막 권위적으로 우리는 월급 주는 스폰서 아닌데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거든요. 그런데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이고 그럼 굉장히 유치한 거죠. 이건 내가 오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나밖에 몰라.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배부르면 자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울고, 특히 우리 자기가 사고 싶은 어떤 뭐 장난감? 이런 게 있으면 막 아이들 안 사주면 어때요? 막 굴러버리잖아요. 막 울고 불고. 네, 마치 그런 아이들처럼 너무 유치하게.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세가. 그래서 이렇게 유치하면 나에게 올 기회를 오히려 내가 밀어낸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성공할 수 없도록 내가 스스로 운을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실은 내가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현실은요. 감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으로 하면 결국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구기일입니다. 일 굉장히 중요하죠. 사주팔자 이런 거 여러분 어떠세요? 믿으세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동양 철학 중에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 사주팔자를 사실은 적용을 하죠. 그런데 이 사주팔자는 내가 태어난 생년월시를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점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사주팔자 바뀔 수 있나요? 바뀌려면 내가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이건 이미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꿀 수 없는 게 결국 숙명입니다. 사주팔자는 숙명이에요. 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운명은
내가 이 타고난 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태도를 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정해져서 우리가 아무리 애터미를 해도 부자가 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 임페리얼이 될 수 없는 그런 사주팔자다. 그럼 여러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습관을 가지고 나의 태도를 가지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사실 애터미가 답인 거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기일, 네, 이 태도, 습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구가 나에게 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네, 이 습관을 잘못 잡으면 기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운구도 없는 거죠. 남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 덕, 내 탓. 아, 네. 그래서 스폰서 탓하고 파트너 탓하고 회사 탓하고 보상 플랜 탓하고 제품 탓하고 이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일이 안 돼요. 예. 그래서 항상 남에게는 네, 덕분에 네, 감사 이게 결국 운구를 불러들이는 네, 자세입니다. 습관입니다. 늘 입을 열면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걸 달고 살아야 되겠죠. 네. 두 번째는 약속.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 공간, 인간 뭘까요? 사이입니다. 사이. 사이간이죠. 네, 우리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약속하고 공간을 약속하고 어디로 가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말을 해놓고 이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져서 우리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신뢰 자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약속을 잘 지켜야 결국 운수가 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적이면 절대로 운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부자를 쓸 때 여러분 다시는 이 부자, 네, 아니 부자. 근데 이게 막힐 비자도 됩니다. 어떻게 막힐까요? 꽉꽉 막혀요. 운이 나에게 오는 걸 막 막히게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비운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부정은 입 밖으로 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부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기하는 거, 그리고 질투하는 거, 그리고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하는 거, 분열시키는 거. 네, 같이 함께하는 일인데 이 모래알처럼 막 흩어지게 하는, 네, 화되지 않게 하는, 네, 이 부정 절대로 여러분이 운을 내 거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네,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이거는 생각해야 되고 절대로 이게 운이 남에게 또 내 자신에게 떠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네, 이거는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네, 성공의 법칙 부자 되는 습관이 8개입니다. 네, 성공의 8단계 이거를 매일매일 내가 스스로 경영하는 8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다. 88단계다. 여러분 그러면 애터미 아무도 성공자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이 8단계를 8코어로 내가 스스로 매일매일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복제가 가능하고 이렇게 애텀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네,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단계를 내가 습관으로 만드는 거 이게 결국 부자 되는 습관인 거죠. 근데 이거를요 대부분 안 해요. 못 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안 하던 거죠. 이렇게 우리 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습관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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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지겨운 방법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똑같은 거를 1000번, 만번, 10만 번 하려면 지겹죠. 그러나 왜 할까요? 성공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시스템 소득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귀찮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합니다. 한 달, 두 달, 막 1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내가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여러분 습관이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3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굳이 생각해서 안 되는 걸 억지로 해야 되는 시간이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안 하니까 결국 나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네. 이 불광불급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이 미치고 싶잖아요, 사실. 미치면 쉽거든요. 미치면 안 돼도 행복하고 미치면 안 돼도 신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 내가 안 미쳐서
못 미쳐서 나는 아닌가 봐. 네,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데 결국 이 미친다는 건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에서 나옵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이걸 쓰면 내 꿈에 미치잖아요. 어디에 미치냐? 꿈에 미치는 겁니다. 스폰서에게 미치고, 제품에 미치고, 네, 그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내 꿈에 미치셔야 돼요. 내 꿈에 미치지 않으면, 네, 결국은 이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박 2일 속리산 석세스에 가서 가장 핵심, 네, 이거는요,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제대로 쓰려고 거기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꿈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는 내 꿈이 뭔지 모르는데 어떤 꿈에 내가 미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일이 성공의 8단계가 습관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목표 세울 수 있겠냐고요. 세우기는 하는데 어때요? 한두 번, 세 번, 세네 번 하고 그냥 또 목표는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은 결국 내 꿈이에요. 미칠 수 있는 나의 꿈. 네, 이걸 계속 여러분 쓰다 보면 꿈의 전문가가 됩니다. 처음에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처음으로 간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이 한 장짜리 인생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그날 제가 이걸 못 썼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가만히 앉아서 처음으로 뭔가 하나를 써야지만 다 쓸 것 같아서 썼던 그날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꿈을 내가 정말 정확하게, 미칠 수 있는 꿈을 내가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여러분 써야지만, 반복하셔야지만 꿈의 전문가가 됩니다. 적어도 내 꿈의 전문가가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가 나의 습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명단 작성.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명단 작성은 내가 꿈 정립을 제대로 못하면 안 나와요. 나보다 말아요. 되게 어설프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공의 8단계에서 1, 2번 안 되면 3번부터 막히는 거죠. 쓸 사람 없는 것 같고, 네, 사업할 사람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나 싶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와 내 파트너의 인맥으로 내가 명단 형성을 계속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사업한다고 하는 내 파트너들도 사실은 소비자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일까요? 우리 투자하는 게 없거든요. 돈 투자하고 결국 우리가 네, 이 월간 유지 해야 되는 이런 강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하고 싶은 만큼 네,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땡큐 소비자입니다. 본인은 파트너라고 하지만 본인은 사업자라고 하지만 나는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그분들 믿고 여러분들이 있다가는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오너가 돼서 나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그 파트너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나는 찾으셔야 돼. 그냥 그분들이 큰손 고객이거나 내부 고객이거나 그냥 땡큐한 소비자. 네, 그거는 그분들이 정할 거지. 내가 그분들에게 이렇게라 저렇게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오너예요. 그래서 그분들 두고 네, 나는 내가 속도를 내야 되니까 다시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나와 내 파트너 인맥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 외부 고객을 만드셔야 돼요. 만드시고 거기서 찾아내셔야 돼요. 나와 같이 네, 진짜로 애텀을 비즈니스로 보고 일을 하실 오너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큰 손 고객, 네, 땡큐 소비자, 내부 고객을 그냥 계속 기대하고 있으시면 계속 여러분 어때요? 안 맞잖아요. 서로 속도가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관계만 나빠집니다. 네,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존중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늦게 천천히 네 그렇게 애텀에서 성공하실 분도 있잖아요. 선택입니다. 그냥 두시고 나는 나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외부 고객을 다시 만들고 거기서 찾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문가들이 SP 네, 이 비전을 제시했을 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는 no, 무조건 no, 안 한대요. 그냥. 나는 무조건 아니래요. 그냥 이유 없어요. 그리고 부채는 60%는 나중에 한대요. 너 먼저 돈 버는 거 보고, 너 하는 거 보고, 나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60%. 근데 그 중에 20%, 네, 여기는요, 결국은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요. 알아듣고? 근데 그 중에도 이 15%는 하다가 중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름 다 열심히 했대. 그런데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5%, 100명 중에 5명은요. 무조건 끝까지 합니다. 이분들. 제가 그 박동철 임페리얼께서 저희 스폰서잖아요. 초기에 센터가 별로 없을 때 무조건 형제 라인이든 어디든 저는 센터가 오픈한다면 갔습니다. 너무너무 그게 정말 귀한 거라서 예, 어디든지 달려가서 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김영숙 임페리얼의 그 산하에서 센터 오픈이 있어서 갔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박동철 임페리얼을 만났고 그분이 우리의 스폰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스폰서님 제가 앞으로 센터를 낼 거고 그러면 100명을 모아 놓을 테니까 그때 꼭 오셔서 저희들에게 애터미 비전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제가 센터를 내고 박동철 임페리얼을 모셔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박동철 임페리얼께서 하시는 그 많은 강의 중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네, 멧돼지 사냥.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네, 멧돼지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견을 데리고 나갔는데 결국 멧돼지를 못 찾은 거예요. 못 잡았어요. 철수하는데 어떤 사냥견이 막 뛰어가는 겁니다. 왜 뛰어갔을까요? 결국 그 사냥견은 멧돼지 꼬리를 부른 거예요. 결국 끝까지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본 사람은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5%는요, 무조건 멧돼지 꼬리, 애터미 사업의 비전 된다는 걸 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끝까지 갑니다. 네, 어떤 이유, 어떤 핑계, 어떤 변명 없습니다. 여러분, 이 5%를 찾으셔야 돼요. 물론 내가 5%가 먼저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 5% 찾는 걸 포기해. 왜일까요? 할 만큼 했거든요, 나는. 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 못하겠다. 이거는요. 여러분 꿈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뜻인 거죠. 내 꿈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프로가 됐다면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귀찮다. 열정이 떨어졌다. 간절함이 없다. 끈기가 없다. 여러분 이건 결국 내가 내 꿈을 제대로 내가 프로답게 정립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00명을 내가 끝까지 다 만나셔서 STP를 했는데 5명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이론 틀린 거죠. 그래서 안 나오면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확률이잖아요. 통계잖아요.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100명을 했는데 5명이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네, 생각나시죠?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00명에 5명이면 200명이 10명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100명 또 여러분 SP 해서 그분들에게 사업의 비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200명에 10명이 나오는데 나오는 게 달라요. 어떤 분들은 운 좋게 5명이 처음부터 다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런데 두 번째, 또 운이 안 좋아가지고 95명까지 안 나와. 그럼 나는 아닌가벼 하고 그만두는데 96명째부터 다 몰려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운이 이 100명을 다 만났는데도 안 나오다가 다시 내가 마음 먹고 100명을 찾아가서 애터미 비전을 제시하고 초대를 했더니 190명부터 10명이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건 여러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는 힘은 뭘까요? 나온다라는 거죠. 네, 누구에게나 나온다. 왜요? 우리 무한단계입니다. 이게 무한단계의 힘이에요. 어쨌든 나옵니다. 무한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100명 하고 5명 안 나와도 또다시 100명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된다라는 믿음이 정확히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60%는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밑을 잡고 계속 일을 하면 결국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밑불을 계속 잡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 땡큐 소비자, 네, 큰손 고객, 네, 이런 내부 고객들을 믿고 여러분이 있으시면 안 되고 내가 계속 내 사업이니까 밑불을 지르면서 내려가면 이 60%가 나중에 자기 한쪽 되는 걸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가 어렵게 회원가입시킨 사람들을 사망시키시면 안 돼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기회를 주셔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때가 돼서 나오면 1등 공신이 됩니다. 왜?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나와 함께 인피를 될 수 있는 분들인데 절대로 60% 여러분들 그냥 죽여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믿어지는 만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진리죠. 될 때까지 하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한다라는 건 뭐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네. 여러분 혹시 복권 사세요? 복권 사시는 분? 네. 자, 여러분 복권을 샀어요. 그런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꿈이에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늘 지지하고 응원했던 지금은 돌아가신 뭐 나의 부모님,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그래가지고 막 번호를 얘기해줘. 뭘까요? 복권 번호죠. 네. 그리고 딱 꿈에서 깼는데 어머 이 번호가 안 잊어버려지고 생생하게 막 생각이 나요. 네. 그러면 뭐 하러 가야 돼요? 사러 가야죠. 복권을 그죠? 근데 오늘 날 배가 아파. 오늘 좀 피곤해. 내가 오늘 할 일이 많아. 이러고 여러분 복권 안 사러 가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할머니께서 나를 평상시에 그렇게 생전에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나를 예뻐하셨던 그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번호를 불러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눈 뜨자마자 달려가서 어때요? 사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된다고 믿으시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스폰서를 잘못 만났다 파트너가 나랑 같이 제대로 일을 안 해준다 나 정말 오늘 피곤하다 나는 이제 몸이 아프다 난 좀 바쁘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복권을 샀어 근데 안 됐네 1등이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사지 않으세요? 믿는다면 할머니가 그냥 나와서 불러주신 게 아니야 이 번호는 내 운명이 바뀌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좀 어때요? 여러분 될 때까지 사줘요. 그 번호가 어떤 번호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애터미가 된다고 믿어지면 여러분 하다가 내 파트너가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랑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스폰서가 나에게 맘 상하는 서운한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스폰서가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일까요? 그런 게 결국 나의 성공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거에 방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내 꿈에 미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낯선 일, 서툰 일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세팅하려면 세팅될 수 있는 그 환경에 가셔야 돼요. 그 환경이 의식을 지배합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약하고도 굉장히 강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국 이 하겠다는 사람, 미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셔야 돼요. 거기 있으셔야 돼요. 자꾸만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사람들하고 있으시면 여러분이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지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팅, 여러분 무슨 미팅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이 애터미 사업을 모르는 거예요.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 게 이 일입니다. 네. 그리고 어때요? 세미나로 시작해서 세미나로 끝난 게 우리 일이에요. 뭐 이렇게 많아요, 세미나가. 여러분 왜 많을까요? 그게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스스로 세팅 못 하십니다. 그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으셔야 돼. 그 미팅과 세미나 이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제품이에요. 미팅, 세미나 이게 성공의 3요소잖아. 왜 성공의 3요소겠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성공하는 걸 따로 만들어서 미팅 빠지고 가다 말고 세미나도 마음에 드는 데만 가고 그러면 결국은 나는 노동소득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의 돈 못 버십니다. 네.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도록. 그러면. 네. 내가 나를 미치는 곳에 넣으셔야 돼. 거기 가셔야 돼. 싫어도 가셔야 돼. 그래야지만 미쳐서 여러분들이 돈이 안 되는 그때에도 정말 재밌게 신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미친 사람들과 있으셔야 돼요. 미치도록 하셔야 돼. 네. 그래서 내 꿈에 미칠 때까지. 내 꿈에 미쳐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거 네, 요것만 보인다니까요. 불광불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제정신인데 가난하면 어떨까요? 제정신이 아닌데 부자이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건가요? 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스폰서가 나를 파트너가 나를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미칠 수 있는 곳에 미친 사람들과 같이 미칠 때까지 네, 미치도록 이렇게 일하시면 여러분 결국 미래의 돈은 내 것이 됩니다. 나만 미래의 돈인가요, 여러분? 내 자녀도 미래의 돈이고
내 자녀의 자녀도 미래의 돈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칠 만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네, 진짜 미칠 만한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네, 나 자신을 세팅하시고 네, 시시각각으로 미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나 보고 웃고 아무나 보고 말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네, 계속 웃고 미쳤으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네, 너무도 귀중한 내용으로 조회해주신 우리 이승희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조회 들으면서 저는, 참 되게 방대한 양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뭔가를 요약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좀 하나 꽂힌 게 있다면 말의 힘이겠죠. 특별히 저는 좀 그 말의 힘에 꽂혔는데 사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경 내용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먹는데 죽음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요. 내 혀 잘못 쓰면 죽어요. 잘못하면 진짜 그 혀를 잘못 쓰면 정말 큰 손해가 나고 반면에 혀를 아주 긍정적으로 또 선하게 사용하면 생명의 열매를 먹고 내가 더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약간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말의 힘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스폰서신데 항상 저에게 말의 힘을 강조해 주셨거든요. 너가 변하고 싶고 너가 달라지고 싶으면 너의 마음의 말을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승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적인 말은 NO!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애터미에 미쳐서 애터미의 즐거움을 전달하는 애터미 전도사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다음으로는 스피치 시간입니다. 우리 박하영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오셔서 너무도 귀중한 스피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누리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하영입니다. 저의 전직은 어린이집을 10년 운영하였고 그 후 방과후 교실 공부방을 20년 동안 하다가 작년 24년 7월 말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 아이들을 통해 얻는 기쁨과 보람도 있었지만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육 정책이 좋아지면서 학교에서 돌봄 교실이 생겨나다 보니 저의 수입은 줄어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힘들고 해서 뭐 다른 일 할 게 없을까 생각하던 차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해모임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해모임을 먹는 동안 비염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면 몸이 무거웠던 몸이 알람 소리에 가볍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해모임을 소개했던 지인이 본인의 스폰서를 어, 모셔가지고 애터미에 대해 저에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품에 감동이 있을 때라 애터미를 부업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때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된 20년 2월에 회원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도 시키고 직급 도전도 하며 부업이지만 재미있게 즐겁게 일을 해 나갔습니다. 애터미를 본업으로 시작한 것은 작년 8월부터였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본업으로 뛰어던 애터미 일을 부업 때보다 더 집중을 못하게 되었고 또 스폰서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틈이 생기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저 개인적인 일이 해결되고 나면 그때는 제대로 뛰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월요일 날 애터미파크의 백만가 미차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점은 애터미 회사라는 곳은 정말 사업자들이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참 많이 해주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열어주는 세미나나 교육엔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게 리더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조회에 참석하신 모든 회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 세미나에는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우뚝 서는 성공의 자리에 우뚝 서는 길을 저는 여러분들 기원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말이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이상으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피치 해주신 우리 박하영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시스템 안내입니다. 4월 29일 어제였죠. 어제 속리산 포레스트 그랜드 오픈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깝게도 어제 나의 큐 해모임 과정 2차 과정 그 세 번째 시간이 어제였어서 안타깝게 영상으로만 봤는데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나중에 한번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내일 목요일에는 오롯에서 소서클 세미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 근로자의 날이죠. 그래서 빨간 날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종로센터에서 라인 미팅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리센터의 이진미 사장님께서 뉴 세일즈 마스터 승급 스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모든 시스템의 마무리 또한 사운과 구호로 마무리합니다. 사운과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 준비. 야! 야! 시작. 영혼을 소중하며 한다. 천천히 가자. 도전. 도전. 도전.